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박성훈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글로리에서 전재준 역을 맡아서 연기한 박성훈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지연 씨. 네, 안녕하세요. 더글로리에서 박연진 역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현 씨. 네, 안녕하세요. 더글로리에서 주여정 역을 맡은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송혜교 씨. 네, 더글로리에서 문동훈 역을 맡은 송혜교입니다. 네, 여배랑 씨. 임현남 역을 맡은 여배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일 씨. 네, 더글로리에서 하무영 역을 맡은 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숙 작가님. 네, 이분들이 맡은 그 역할을 쓴 김은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더글로리 연출을 한 안기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조금 전에 포토타임보다 더 많은 그 카메라 프레시들이 터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이 작품 더 글로리 오래 기다리셨고 정말 오늘 이 제작 발표회를 축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프레시를 터뜨려주고 계십니다. 자, 더 글로리 어떤 작품인지 김은숙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더글로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수극이고요.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 지독한 학교 폭력을 당한 문동훈이라는 여자가 온 생을 걸고 복수를 완성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강렬하고 처절한 복수극이 될 것 같은데 더 글로리가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서 각각 공개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대표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더 글로리는 12월 30일에 파트 1이 공개가 되고요. 파트 2는 3월쯤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 16편의 작품이고 12월 30일에 먼저 파트 1을 만나보시고 2023년 3월에 파트 2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하는데요. 더욱더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자, 벌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도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으실 텐데요. 작가님 언제부터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제목은 왜 더 글로리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획을 하게 된 건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고2가 되는 딸내미 학부형이거든요. 고등학생의 학부형이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란 소재는 저한테 가까운 화두였고 그래서 그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걱정은 늘 저 때문에 불필요한 관심을 받지는 않을까? 그게 다른 오해로 번지진 않을까? 이런 거였는데 딸내미가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엄마, 언제적 김은숙이야. 따님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로 근데 엄마는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내가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두 번째 충격이었고 너무나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확 펼쳐져 가고 그래서 엄마 작업실 좀 하고 컴퓨터를 켰죠. 그러고 시작된 이야기가 더 글로리고요. 제목을 그래서 고민하던 중 피해자분들의 글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예, 그분들의 공통점이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 속에 찌든 저로서는 진심 어린 사과로 얻어지는 게 뭘까를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얻는 게 아니라 되찾고자 하는 거구나. 그 폭력의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잃게 되잖아요. 인간의 존엄이나 명예나 영광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내야 비로소 원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더 글로리로 지었고요. 그게 동은이나 현남이나 여정이 같은 이 세상의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응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원점을 응원합니다. 정말 이 작품 더 글로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 많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그럼 나오기까지 따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거네요, 작가님. 아 그런가요? 따님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안 되는데요. 예, 자, 감독님께서는 그러면 연출을 수락하신 이유를 좀 여쭐게요. 두 분이 함께 처음 작업을 하셨는데, 이 작품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고요. 처음에 이 연출 제안을 받았을 때 물론 김은숙 작가님하고 함께 일한다는 되게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지만은 작품 자체에서 주는 울림이라든가 이런 재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들하고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장르물의 대가 안기로 감독님께서 또 함께 하시게 되셔서 더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은 어떠한 점에 이끌려서 더 글로리를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혜교 씨,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 일단 함께하는 작가님, 감독님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대본을 읽었을 때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장르다. 그리고 캐릭터다. 항상 이런 역할에 되게 배고팠었는데 드디어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읽으면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동안 좀 멍했었어요. 대본을 읽고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거를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내가 이 작품 안에서 나만 정말 잘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본인도 이런 작품을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정말 반응이 우리가 했던 송혜교가 아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는 멜로드라마를 많이 했어서 이번에 더글로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지만 정말 즐겁게 연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도현 씨, 예. 어떤 점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셨나요? 저도 첫 번째는 작가님과 감독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본을 처음에 제가 4부까지 받았었는데 대본 보고 되게 시간 가는 줄로 파르륵 읽어서 그 뒤에가 더 궁금해졌고 우리 여정이가 어떤 인물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표현이 많이 돼 있지는 않아서 그러다 보니 얘는 뭘까 하는 그 알쏭달쏭한 마음을 그리고 또 얘는 뭘까라는 그 캐릭터가 시청자분들께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이 또 들어서 확실한 캐릭터보다는 뭔가 불분명하지만 굉장히 무언가가 확실히 고집이 있네 라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연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거죠. 호기심이 네. 생겼습니다. 네, 임지현 씨, 어떤 점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처음에 더글로리 대본을 읽었을 때 그냥 충격이었어요. 와,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깊게 빠져서 봤던 것 같고 그냥 역시 김은숙 작가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과 동시에 이 대본이 작가님이 쓰신 대본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좀 그 김은숙 작가님표 새로운 장르를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악역이 처음인데 한 번쯤은 좀 아기가 있는 그런 인물 캐릭터를 맡고 싶다라는 욕심이 항상 있었는데 대본을 보고 나서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역할이었다. 여기란 씨, 어떠셨나요? 네, 김은숙 작가님의 복수극이다 했을 때 거절할 배우들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만큼 흥분되고 기대가 됐었는데 대본을 읽는 순간 저는 놀랐던 게 정말 한국적인 복수극이 나왔구나. 그렇고 정말 인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대 다수의 복수극일 수 있는데 그 많은 인물들을 촘촘히 엮어놓고
말이 되게 설득력이 있게 복수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연기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본을 보면 네. 막 시청자가 돼서 보게 될 것 네, 같아요. 예. 다음 거 언제 네, 그렇게 봤습니다. 막 그려지는데요. 어떠셨는지 박성훈 씨는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김은숙 작가님의 팬이었는데 로맨스의 대가이신 김은숙 작가님이 복수극이라는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시는데 그런 어떤 변화와 도전의 순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영광이겠다 싶어서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성혜 씨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떤 점에 앞에서 끌리셨나요? 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든 배우라면 작가님과 감독님 팬이 아닐까. 그냥 제안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히 참여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배우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두가 작가님의 첫 장르극 지금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작가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작업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제 대표작들이 그동안 알콩달콩 했어서 제 첫 장르극이 잘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모습도 많이 변했죠? 그 사이에 못 뵌 동안. 지금 어디 복수하러 가실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영생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 고등학생 딸내미와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존이가 아니면 테이큰이거든요. 그래서 알콩달콩할 겨를이 없어서 진짜 나쁜 거 잘 쓸 수 있겠더라고요. 온갖 악의를 담아 장르극을 도전해봤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로코의 사실 장인, 대가시잖아요. 네. 그렇게 쓰다 보면 그런 그 충동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맞아요. 그걸 그쵸? 까먹었군요. 네. 여정이랑 동은이가 제일 어려웠는데 다른 문제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연대 혹은 연애 중간쯤 어린데 제가 대본을 쓰게 되면 막 화나고 막 벚꽃 계속 날리고 막 달밤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다정하고 막 그래서 초고를 내놓으니까 감독님이 저희 극이 장르가 아니었나요? 이거 로코 멜로인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작업하고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두 분을 붙여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갔다가 적당한 거리로 계속 돌아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그래서 꼭 함께여야만 했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고대 끝에 안개, 난동, 백야, 너울 등으로 이제 대표되는 각 캐릭터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 분씩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혜교 씨가 맡은 문동은 어떤 인물인가요, 혜교 씨? 문동은은 유년 시절에 모진 학교 폭력으로 정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영혼이 부서진 한 여자인데 학교도 부모님도 그리고 경찰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나만 죽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나를 괴롭힌 그들도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처절한 복수를 계획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혜교 씨가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되게 먹먹해지네요. 네. 지금 아마 말씀하시면서도 동은이가 계속 떠오르실 것 같은데 동은의 감정을 이해하고 연기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나요, 혜교 씨?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피해자 역할을 해야 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어린 동원이는 무방비 상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상처가 정말 무방비 상태로 받은 동은이었다면 저는 이제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가해자들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불쌍한 모습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고
어렸을 때보다는 나는 많이 단단해졌어. 그래서 너네들을 벌줄 수 있어. 그만한 힘을 난 가지고 있어. 라는 모습을 좀 더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다행히도 감독님과 제가 항상 의견이 잘 맞아서 현장에서 큰 이제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만큼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연기를 보여주셨다는 건데 감독님, 이 문동은 역할에 송혜교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 좀 여쭐게요.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이 동훈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연약하지만은 되게 강한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강하고 연약한 지점들이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배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처음부터 이 역할은 송혜교 씨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됐고 또 다행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동훈하고 싱크로율이 120% 이상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 이상이다. 정말 강하고 단단한 문동은의 모습을 송혜교 씨가 보여주실 텐데 김은숙 작가님께서는 그 촬영을 한 영상을 보시고 송혜교 씨의 연기를 보시고 정말 소름 끼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감독님께서 120%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조금 더 쓰려고요. 더 가나요? 121%. 네, 121%. 121%. 아, 1% 더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그 가편을 받아보고 진짜 소름 끼쳐서 입 딱 벌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송혜교 씨에게 이런 표정이 있구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음걸이가 있구나 하면서 사석에서 봤던 송혜교 씨는 어디에도 없고 모든 신이 문동은이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원한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2번 울리기 전에 잘 받고 있습니다, 요즘. 와, 그 연기를 본 이상 전화벨이 2번 이상 울리지 않게 받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혹시라도 송혜교 씨의 부재중 전화가 뜨신 분들은 빨리 전화를 하시기를. 변명을 막 해야죠. 내가 지금 샤워 중이었다. 예, 자, 이 작품은 그 연진에게 보내는 동은의 편지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동은의 나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편지라는 요소를 넣은 이유를 좀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그것 때문에 동은이 역할을 하신 혜교 씨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편지는 시간이 지나도 치료되지 않는 가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소리로도 들려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게 나 힘들어 이런 걸로는 안 되니까 편지라는 형식을 빌려서 톤은 담담하지만 내용은 모든 내용이 비명인 그런 동훈이가 편지 쓰는 씬들이 탄생을 했죠. 근데 그 편지가 끝끝내 연진에게 전달될지 전달되지 못할지는 마지막에 동훈이를 써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건 본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담담하면서도 강렬하고 강한 나레이션이 되어야만 했을 것 같아요. 혜교 씨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 다른 드라마에서 나레이션을 하는 거와는 느낌이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다행히 감독님과 제가 의견이 맞은 게 연진이에게 옆에서 말하듯이 하고 싶었어요. 그 편지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옆에서 연진이에게 바로 속삭이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연진이 사이에 여정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주여정 캐릭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씨, 어떤 인물입니까? 여정. 여정이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이제 성형외과 의사.